안녕하세요, 아본입니다. 수익형 블로그 티스토리 세 번째 시간으로 Whatever 최신 스킨 적용 후 로고와 카테고리 메뉴 수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 2편에서 꾸미기 스킨 변경을 클릭하여 스킨 중에서 최신 스킨인 Whatever 스킨을 적용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스킨을 적용 후 기본 뼈대만 있는 상태에서 10개 정도의 글을 미리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본 세팅 과정은 끝났고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입히고 변경하는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 꾸미기 아래에 있는 스킨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스킨 편집하면은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 부분은 네티스토리 사이트를 이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HTML로 스킨을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왼쪽 화면인 네티스토리 화면은 Whatever 스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뼈대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제대로 된 디자인이 입혀집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최신 스킨에는 이런 커버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홈 설정에 현재는 최신 글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신 글이 8개가 출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 네티스토리가 이런 게시글 8개만 출력이 되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최신 글만 뽑는 것이 아니라 커버 이 버튼을 클릭하면 디자인이 입혀집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최신 글에서 커버로 변경을 했고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적용이 된 상태에서 왼쪽 화면, 즉 네티스토리 화면을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디자인이 한 번에 입혀질 겁니다. 이 부분을 내려보면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킨 편집 화면이 아니라 원래의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클릭 한 번으로 디자인이 입혀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최신 스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최신 스킨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커버 지원이라고 해서 메인 화면을 꾸밀 수 있는 커버 기능이 지원됩니다. 최신 스킨으로 나온 5개 스킨에서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스킨 변경 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이 5개가 최신 스킨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다 기존 예전 스킨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 스킨들은 이런 커버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화면을 꾸미기 위해서는 HTML로 직접 치환자를 사용해서 변경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디자인하기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디자인이 입혀진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로고, 상단 메뉴, 그리고 상단 배경 이미지, 그리고 하단 부분들을 다 내 업종에 맞도록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일 위에서부터 해서 내 업종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화면에서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이 부분에 있는 이 게시물 4개는 바로 뼈대 틀만 있을 때 제가 글 등록했던 이 내용이 이 아래편 부분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외에 이 위에 부분들은 다 새롭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 로고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고의 경우는 로고 파일이 있으신 분은 변경이 되고 그냥 이런 텍스트로 하실 분은 텍스트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2편에서 로고 없으신 분은 로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로고를 넣는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창을 티스토리 하면, 관리자 화면 2개를 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로고를 넣는 위치는 이 부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꾸미기 안에 스킨 편집에서 모든 디자인 변경은 이루어집니다. 스킨 편집을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왼쪽 부분은 네티스토리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창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태블릿 사이즈와 휴대폰 사이즈에 맞는 디자인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화면보다는 이 새로운 창 여기에서 변경사항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측에 스킨 편집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은 로고 이미지를 이 부분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참고로 로고의 권장 사이즈는 높이가 56픽셀입니다. 그럼 자신의 로고를 포토샵에서 권장 사이즈 높이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자신의 로고를 불러옵니다. 배경 부분을 제외한 이 가운데 로고 부분만 자르기 위해서 왼쪽에 돋보기 툴을 클릭을 해서
먼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사각형 선택 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로고 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로고 크기만 잘라야지 티스토리에서 그나마 크게 보일 겁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 메뉴 이미지 자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른 이미지를 파일 저장을 하겠습니다. 상단에 파일 다른 이름 저장을 클릭해서 이곳에 로고 파일을 JPG나 PNG 확장자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을 한 후 이 창은 닫겠습니다. 다시 로고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른 로고 파일의 사이즈를 확인할 때는 상단 메뉴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미지 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높이가 59픽셀로 나옵니다. 좀 전에 권장 사이즈는 최대 57픽셀이기 때문에 높이를 57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비율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폭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변경한 이미지를 새로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만약 포토샵에서 제가 이렇게 변경한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저희 유튜브의 재생 목록에 포토샵 시리즈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고 이미지 작업을 끝났으니 이제 티스토리 관리자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스킨 편집 화면의 아래편에 있는 로고 이미지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높이를 56픽셀로 만든 이 이미지를 열기를 하면 등록이 됩니다. 이 부분에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로고가 아닌 텍스트로 하고 싶은 분은 이 부분 마이너스 부분을 클릭하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할 때는 이 부분 플러스 부분을 클릭해서 재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을 한 후에는 항상 적용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클릭한 후 티스토리 화면으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에 로고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은 PC상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만약에 모바일에서 본다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상단에 휴대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새로 고침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바일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이 부분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확인할 때도 이 스킨 편집 화면의 왼쪽 화면으로 확인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모바일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확인했을 때 만약 이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왼쪽 화면은 반응형으로 체크했을 때 나오는 거고 이 오른쪽 화면은 반응형으로 체크 안 되는 경우에 이런 모바일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약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경우에 왼쪽 모양으로 변경을 하는 위치는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좌측 메뉴 부분에서 밑으로 내리면은 꾸미기 부분에 모바일이라고 표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설정에 따라서 두 가지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현재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 화면 반응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라고 변경을 하면은 티스토리에서 자체로 제공하는 모바일 스타일, 즉 이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티스토리 자체 모바일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런 대문 이미지를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반응형 모바일 형태가 이상하게 나올 때는 이 형태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 자신한테 맞는 메뉴를 넣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콘텐츠 아래에 있는 글 관리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 관리를 클릭하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올린 글들이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글들이 카테고리가 없이 그냥 한 곳에 다 통합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의 내용끼리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콘텐츠 아래에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합니다. 저는 올린 글들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영어로 적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로 해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한글로 티스토리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네이버에 모두를 적겠습니다. 주제가 있을 경우 이 부분 클릭해서 관련 주제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IT에 IT 인터넷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카테고리 3개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카테고리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다시 글 관리로 이동을 해서 이 글들을 카테고리별로 넣어주겠습니다. 한 개를 선택하고 이 부분 수정을 해도 되고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변경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카테고리 없음에서 아이패드 카테고리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하고 아래편 글들도 카테고리를 이동하겠습니다. 모두 홈페이지 관련을 다 체크를 해서 변경을 클릭하고 모두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카테고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글들을 카테고리별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카테고리를 변경 후 내 사이트로 돌아가 봅니다. 새로 고침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도 이 부분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은 카테고리 영역이 아니라 메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왼쪽 메뉴 중에서 꾸미기 아래에 있는 메뉴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를 노출할 때는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해서 지금 보이는 홈 태그 미디어 로그를 보면은 이 부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를 변경할 때는 이 부분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5개 중에서 태그는 하단에 있으니 삭제를 하고 미디어 로그와 위치 로그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방명록은 티스토리 방문자가 글을 남길 수 있도록 남겨두겠습니다. 메뉴를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메뉴를 추가할 때는 카테고리에서 만들었던 그 카테고리들을 메뉴명으로 동일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메뉴를 추가해서 카테고리 때 만들었던 아이패드 0으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링크가 걸리도록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면은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측에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좀 전에 카테고리 관리에서 만들어졌던 카테고리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때는 10분 정도 후에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한 후 컴퓨터를 재실행해서 다시 오시면은 확인이 될 겁니다. 아이패드의 경우는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릅니다. 두 번째 메뉴 티스토리도 적어주고 화살표를 클릭해서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뉴까지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메뉴를 다 적었다면 변경사항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 다음에 방명록 아이패드 티스토리 모두가 이 부분에 적은 순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해당 카테고리명에 해당 링크 부분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도 눌러보면은 티스토리 카테고리로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 순서를 변경하고 이 메뉴명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관리로 이동을 한 후 순서를 변경할 때는 앞부분에 이동했을 때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영문으로 된 모드를 한글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메뉴 관리 상에서는 삭제만 보이고 수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관리가 아닌 카테고리 관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관리에서는 모두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정을 클릭해서 한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변경했으니 다시 메뉴로 가겠습니다. 꾸미기 아래에 있는 메뉴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카테고리 관리에서 모드를 한글로 변경했는데 메뉴 관리 이 부분에서는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삭제를 하고 저장을 한 후 다시 메뉴를 추가하면 됩니다. 카테고리에서 변경한 이름대로 모두 홈페이지를 적은 후 이 부분에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보면은 모드라된 부분이 바로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쿠키 삭제가 바로 안 돼서 그런데 이럴 때는 저는 지금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입니다. 익스플로러에서는 우측 상단에 설정을 클릭해서 인터넷 옵션 이 부분에 임시 파일 즉 쿠키가 삭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쿠키 삭제를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쿠키 삭제가 된 후 다시 메뉴 추가를 클릭해서 다시 카테고리 부분을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은 임시 파일인 쿠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 후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위치를 변경을 하고 변경사항을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내용은 티스토리 자체 내의 내부 링크였습니다. 만약에 외부 링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처럼 다른 타 사이트로 연결할 때는 이 부분 직접 입력해서 바로 URL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주소를 입력한 후 새 창으로 열기를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고 내 티스토리에서 홈 화면으로 가서 보면은 메뉴 관리에 추가한 순서대로 상단 메뉴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튜브를 클릭하면은 외부 링크 새 창 열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PC에서 변경한 이 부분이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창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반응형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 부분을 줄여주시면은 태블릿 사이즈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사이즈는 480픽셀까지 줄여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모바일에서 보이는 화면입니다. 상단 부분 로고와 메뉴 부분이 모바일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모바일에서 이 햄버거 메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상단 메뉴 부분이 모바일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로고와 상단 메뉴 부분, 헤더 부분을 수정을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상단 큰 배경 이미지와 이 아래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변경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루에 하나씩 정도는 이런 콘텐츠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